오늘 뉴스룸의 첫 소식은 엄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에 대한 뉴스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에 대한 초고강도 제재 카드를 논의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은 중국이었고, 그래서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외교 수장의 담판이 주목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오자회담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대놓고 반대해서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 중국의 관보인 환구시보가 내놓은 논평을 보면 한국에 대해서 듣기에 따라서는 모욕적인 표현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경사됐다는 우려까지 나왔던 한국 외교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간 국내외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청와대가 직접 미국과 논의해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고 하는군요.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뻔한 거짓말을 과연 몇이나 믿어줄까요? 북한은 고고도 미사일 같은 건 쓰지 않아도 장사정포만으로도 우리 수도권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정작 사드는 우리 수도권조차 방어해 줄 수가 없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말 많은 사드는 오로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배치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바로 무섭도록 성장하며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중국이 경제 제재부터 군사 대응까지 거론하며 저토록 질색팔색하는 겁니다. 결국 자국에는 아무런 실익도 없는 것을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까지 무릅쓰며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려 하는 일이라는 것인데 이게 과연 주권 국가가 맞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이 사드 결정을 박근혜 정권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설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뻔히 보이는 파멸의 길을 택할까? 이 사람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를 안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정말 착각이에요. 박근혜는 아예 인지 능력이 안 되니까 둘째 치고라도 박근혜 정권으로 볼 때 왜 일로 가게 되는가? 제가 볼 때는요. 이슈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 그죠? 저는 한국에 지금 벗어날 수 없는 핵심적 이슈는 세월호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한국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그죠? 안보 위기, 경제 위기로 바꿔낼 수 있는 게 사드 배치입니다. 중국과의 어떤 적대적 관계, 또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일부러 막 조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세월호는요, 이게 진실이 밝혀질 경우에 한국의 반공 독재 세력들은 그죠? 완전히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그래서 반공체제,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반공체제, 분단 조폭체제로 회귀하기 위해 가지고는 신냉전체제가 오히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펼쳐온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 전략을 한꺼번에 뒤집어버리는 이번 결정 때문에 한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매우 클 수도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어떻게 보면 북한만 상대하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중국, 러시아라고 하는 특히 군사력에 있어서는 세계 2위, 3위의 어떤 강대국들과 한국의 적대국가가 된다. 우리한테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사드가 들어오면요, 동맹의 성격이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억제하는 동맹에서 지역 동맹으로 전환이 됩니다. 더 복잡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대국 국제정치 우리가 소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강대국 국제정치 소비해서 전쟁도 났죠. 분단도 됐죠. 그리고 식민지도 됐죠.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강대국이 그렇게 해버려서. 한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동북아 지역에서 비교적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는 한국의 기존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뒤흔드는 최악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쁜 여자인지 선생님이 그걸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공부도 될 겁니다. 일단 명성황후가 나쁜 여자인 이유가 여러분 잘 공부를 한번 해봐요. 82년 이모군란 때 99인들하고 백성들이요 민비 잡아 죽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사 공부하면서 어떤 여인 때문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경우, 물론 저기 조선시대 공부하다 보면 16세기에 명종이라는 왕 때 인격적인 난이 일어나요. 명종이 왕일 때 명종의 엄마 문종왕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 보면 그 누굽니까 장금이 할 때 굉장히 친절한 왕비 나오잖아요. 나쁜 여자예요. 그 문종왕후가 정치 개판을 하니까 인격적인 난이 일어나고 그렇긴 했습니다만, 대놓고 백성들 들고 일어나고 어떤 여자 정치인 잡아주고 이런 적이 있었냐고요. 그쵸? 최악의 여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절대 박수받지 못한. 왜? 여러분, 이 민씨 정권이 이 당시에 매각매직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요. 민씨 정권이 얼마나 썩은지는 그 민비의 의남매 민승호가 폭탄 맞고 죽었고 민경호가 어떻게 죽었다는 거 이야기했죠. 그쵸? 그런데 그럼 자기 정치 잘못 때문에 99인대 들고 일어났으면 떳떳이 맞서서 왕비면 내가 뭘 어쩌는데 하고 개기다가 죽던가 아니면 도망쳤으면 조용히 살든가 했어야지. 왜 청라군대를 불러들입니까? 세상에 국내에서 정권 다툼하다가 외국 군대를 불러들인 여자를 갖다가 세상에 우리가 명성황후라고 칭송해줘야 됩니까? 아니죠. 이때 들어온 외국 군대가 위안스카이가 어디에 주둔해요? 영산에 주둔하잖아요. 영산에. 이때 청라애들이 털을 땄고요. 나중에 일제강점기에 누가 주둔합니까? 쪽발들이 주둔하고요. 해방 이후에 미군이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 주둔하게, 다시 향해서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 주둔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여자가 민비 아니야. 어떻게 이런 여자를 좋은 여자라고 해요?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 흥선대원을 잡아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때 개판이었습니다. 알아요. 여기저기 밀란 일어나고 있었고요. 매각매직 더 심했다고요. 세도 정치기보다. 솔직히 딱 까놓고 이야기하면 동학 누구 까부시자는 거예요. 동학의 4대 강령의 첫 번째 조항이 뭐야? 서울로 치고 올라가 권세가와 귀족들을 잡아 죽이자. 누구 죽이자는 겁니까? 민비 죽이자는 운동이 동학농민운동이었어요. 동학농민운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민비를 절대 좋은 여자 취급해줄 수 없는 겁니다. 맞죠? 자, 동학농민운동이 터졌어. 또 누구 부르느니? 민비가 또 누구 불렀어? 또 청라군대 불렀죠? 그랬냐 안 그랬냐? 그러니까 또 청일전쟁 터지잖아요. 생각해봐라. 내가 있는 여자야? 청라군대 들어오면 텐진조약에 입각해서 일본 군대로 들어오고 잘못하면 우리 조선 땅에서 전쟁 나면 우리 백성들이 고통당하겠다. 그거 몰라요? 우리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들은 청라군대 들어오고 바로 일본 군대 들어오니까 놀라가지고 지금 바로 전주에 체결한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무개념 여자죠. 그래서 청일전쟁 일어나고 우리 백성들 정말 고통 말로 못했습니다. 이때요. 그래서 누가 이겨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는 거 아니야. 처음으로 권력을 지금 손에 놓게 생겼죠. 일본이 이기고 경복궁 점령하고 제1차 갑오개혁에서 국내부를 설치하죠. 그러니까 왕실만 봐하고 민비를 정치 참여해서 금지시켜버리는 거 아니야.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오 1차 개혁 때. 너무 중요한 표현인데. 자, 그리고 나서 러시아한테 깨갱하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7년 해강이 만들어지고 다시 러시아의 꼭두각시가 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막말로 1904년에 러일전쟁이 터집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건 거의 그 당구 용어로 뽀록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고요. 러일전쟁 때 만약에 러시아가 이겼고 우리가 러시아의 식민지를 살았으면 민비는 이완용 이상가는 내국노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 여자에게는 이 민족이나 백성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여자였다고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맞죠? 자기 아들 이런 것들의 밀림 민복을 위해서 나라 재정을 어디다 탕진하냐면 궁궐에까지 무당을 불러들여서 구술했던 여자예요. 나라 재정 거기 다 탕진합니다. 명산 대첩 찾아다니면서 쌀 다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이죠. 백성들한테 세금 쥐어짜가지고요. 그런 여자를 왜 우리가 칭송합니까? 민씨 정권이 얼마나 썩은지는 그
그 민비의 은남매 민승호가 폭탄 맞고 죽었고 민경호가 어떻게 죽었다는 거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자기 정치 잘못 때문에 99인대 들고 일어났으면 떳떳이 맞서서 왕비면 내가 뭘 어쩌는데 하고 개기다가 죽던가 아니면 도망쳤으면 조용히 살든가 했어야지. 왜 청라군대를 불러들입니까? 세상에 국내에서 정권 다툼하다가 외국 군대를 불러들인 여자를 갖다가 세상에 우리가 명성황후라고 칭송해줘야 됩니까? 아니죠. 이때 들어온 외국 군대가 위안스카이가 어디에 주둔해요? 영산에 주둔하잖아요. 영산에. 이때 청라애들이 털을 땄고요. 나중에 일제강점기에 누가 주둔합니까? 쪽발들이 주둔하고요. 해방 이후에 미군이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 주둔하게 다시아에서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 주둔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여자가 민비 아니야. 어떻게 이런 여자를 좋은 여자라고 해요?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 흥선대원 잡아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때 개판이었습니다. 알아요. 여기저기 밀란 일어나고 있었고요. 내간매직 더 심했다고요. 세도 정치기보다. 솔직히 딱 까놓고 이야기하면 동학 누구 까부시자는 거예요. 동학의 4대 강령의 첫 번째 조항이 뭐야? 서울로 치고 올라가 권세가와 귀족들을 잡아 죽이자. 누구 죽이자는 겁니까? 민비 죽이자는 운동이 동학농민운동이었어요. 동학농민운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민비를 절대 좋은 여자 취급해줄 수 없는 겁니다. 맞죠? 자, 동학농민운동이 터졌어. 또 누구 부르느니? 민비가 또 누구 불렀어? 또 청라군대 불렀죠? 그랬냐 안 그랬냐? 그러니까 또 청일전쟁 터지잖아요. 생각해봐라. 내가 있는 여자야? 청라군대 들어오면 텐진조약이 입각해서 일본 군대로 들어오고 잘못하면 우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그죠? 안보 위기, 경제 위기로 바꿔낼 수 있는 게 사드 배치입니다. 중국과의 어떤 적대적 관계, 또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일부러 막 조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세월호는요, 이게 진실이 밝혀질 경우에 한국의 반공 독재 세력들은 그죠? 완전히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그래서 반공체제,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반공체제, 분단 조폭체제로 회귀하기 위해 가지고는 신냉전체제가 오히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펼쳐온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 전략을 한꺼번에 뒤집어버리는 이번 결정 때문에 한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매우 클 수도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어떻게 보면 북한만 상대하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중국, 러시아라고 하는 특히 뭐 군사력에 있어서는 세계 2위, 3위의 어떤 강대국들과 한국의 적대국가가 된다. 예, 우리한테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예,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사드가 들어오면요, 동맹의 성격이 오늘 뉴스룸의 첫 소식은 엄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에 대한 뉴스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에 대한 초고강도 제재 카드를 논의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은 중국이었고, 그래서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외교 수장의談판이 주목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오자회담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대놓고 반대해서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 중국의 관보인 환구시보가 내놓은 논평을 보면 한국에 대해서 듣기에 따라서는 모욕적인 표현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경사됐다는 우려까지 나왔던 한국 외교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간 국내외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청와대가 직접 미국과 논의해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고 하는군요.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뻔한 거짓말을 과연 몇이나 믿어줄까요? 북한은 고고도 미사일 같은 건 쓰지 않아도 장사정포만으로도 우리 수도권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정작 사드는 우리 수도권조차 방어해 줄 수가 없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말 많은 사드는 오로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배치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바로 무섭도 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억제하는 동맹에서 지역 동맹으로 전환이 됩니다. 더 복잡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대국 국제정치 우리가 소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강대국 국제정치 소비해서 전쟁도 났죠. 분단도 됐죠. 그리고 식민지도 됐죠.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강대국이 그렇게 해버려서. 한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동북아 지역에서 비교적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는 한국의 기존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뒤흔드는 최악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쁜 여자인지 선생님이 그걸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공부도 될 겁니다. 일단 명성호가 나쁜 여자인 이유가 여러분 잘 공부를 한번 해봐요. 82년 이모군란 때 99인들하고 백성들이요 민비 잡아 죽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사 공부하면서 어떤 여인 때문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경우, 물론 저기 조선시대 공부하다 보면 16세기에 명종이라는 왕 때 인격적인 난이 일어나요. 명종이 왕일 때 명종의 엄마 문종왕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 보면 그 누굽니까 장금이 할 때 굉장히 친절한 왕비 나오잖아요. 나쁜 여자예요. 그 문종왕후가 정치 개판을 하니까 인격적인 난이 일어나고 그렇긴 했습니다만, 대놓고 백성들 들고 일어나고 어떤 여자 정치인 잡아주기로 이런 적이 있었냐고요. 그쵸? 최악의 여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절대 박수받지 못한. 왜? 여러분 이 민씨 정권이 이 당시에 매각매직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요. 록 성장하며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중국이 경제 제재부터 군사 대응까지 거론하며 저토록 질색팔색하는 겁니다. 결국 자국에는 아무런 실익도 없는 것을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까지 무릅쓰며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려 하는 일이라는 것인데, 이게 과연 주권 국가가 맞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이 사드 결정을 박근혜 정권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설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뻔히 보이는 파멸의 길을 택할까? 이 사람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를 안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정말 착각이에요. 박근혜는 아예 인지 능력이 안 되니까, 둘째 치고라도 박근혜 정권으로 볼 때 왜 일로 가게 되는가? 제가 볼 때는요, 이슈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 그죠? 저는 한국에 지금 벗어날 수 없는 핵심적 이슈는 세월호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한국이